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2번째 대책, 지금 시중에 떠도는 찌라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22번째 대책이 되느냐, 됐을 경우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느냐, 뭐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찌라시 같은 경우에는 믿을 게 못 된다, 검토한 바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일반 소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규제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를 살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신문기사인데,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이런 소시민의 어떤 조바심으로 인해 가지고 집값을 오히려 부추기는 이런 역효과도 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떠도는 찌라시에도 불안한 사람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번째 대책의 찌라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이 찌라시가 지금 경제신문에 있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정부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하지만 큰 줄기에서는 거기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죠. 물론 한 7월 중순쯤에 이렇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게 언제 나올지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정책 당국만 알고 있겠죠. 그래서 찌라시 원인은 정부고, 추가 대책을 내놓고 그러면 집값이 다시 오르고, 다시 또 추가 대책을 내놓고 또 집값은 오르고, 자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실수요자가 조바심을 부추겨서 또 집값은 오르게 돼 있다, 이런 현실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이 답답해하죠.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22번째 대책, 시중에 떠다니는 돌고 있는 찌라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내지는 조정지구 되어 있는데,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하지 않겠는가, 이래보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김포, 파주, 부산까지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김포와 파주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조정지역으로 다시 묶이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될 수 있겠죠. 부산은 지금 저도 전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좀 불장이다, 속된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제 부분인데, 2주택 이상 보유세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3%가 유력하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는 제가 의도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3주택 이상자는 보유세가 4%다, 이렇게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죠. 그럼 이거 상당한 거죠. 그리고 전세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하는데, 대표님 지금 현재는 뭡니까? 전세금, 그러니까 집이 세 채인 사람, 내가 한 집을 살고 있고 두 집을 전세 넣었을 경우에 그때 이제 전세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제 2주택자부터 즉 내가 한 집에 살고 있고 한 집을 전세 주고 있으면, 자 거기에 과세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대책으로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거래 무관, 전 지역 2억 원 이상 그 주택 거래에 되어 있는데, 사실 자금 조달 계획서 있죠. 물론 일부에서는 좀 두려워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직장을 다니거나 하시는 분은 크게 무리가 없죠. 통장 사본하고 자기가 적금했는 거, 예금했는 거, 이거 제출하면 되니까. 단 이제 불법 정예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시행한다 한들 크게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정려받고 이런 것들은 벌써 집을 샀겠죠. 그래서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 다음에 무주택자 전 규제 지역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필수,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1주택자가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강화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시행한다 한들 크게 뭐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3개월 내 전입 2년 이상 실거래 의무를 부과하겠다. 이건 이제 국가 정책 자금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 돈을 이용해 가지고 뭐 투자나 투기하면 곤란하니까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전세자금 대출 보정 제한입니다.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 보정을 제한하겠다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좀 강력한 게 이건데 투기과열지구 9억 이상 대출 금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9억까지는 40%, 뭐 9억 이상부터 옵니까? 15억까지는 20%, 뭐 이렇죠. 그런데 9억 이상이 무조건 대출 금지시켰다. 지금은 15억 이상이 대출 금지죠. 그럼 9억 이상이 대출 금지면 또 9억 이하 아파트에 좀 쏠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규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규제는 끝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찌라시니까 뭐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찌라시가 도는 걸로 봐서는 기존의 21번째 대책보다는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뭡니까? 다른 또 틈새 시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일부 해제 후 토지 임대 방식 해가지고 반값 아파트 20만 세대 공급 계획 예정, 그리고 3기 신도시 30만, 그 다음에 서울 내 20만 공급, 자 이런 대책도 내놓겠죠. 지금 공급이 어떻게 보면 뭡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현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와 있죠. 거의 유사한데 지금 정책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은 초기에 있죠. 공급 정책과 같이 병행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좀 그나마 지금과 같은 이런 22번째 대책이 나올지 않았겠는가. 그전 어느 정도 좀 부동산이 안정화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핀셋 규제라는 이제 이런 게 뭡니까? 하면 할수록 풍선 효과는 더 생기게 되고 규제라는 것이 끝이 없죠. 그 정부도 지금 뭐 주머니에 엄청나게 많은 규제가 있다고 하지만 규제를 하면 할수록 뭡니까? 이게 실수요자 같은 경우 조바심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너무 많은 규제를 인해 가지고 실수요자도 그렇고 중개사분도 그렇고 이 규제에 대해서 다 이걸 이해를 다 못하죠. 워낙 많으니까. 이 규제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다 이해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수요자 같은 분은 뭐 직장 관계를 상당히 바쁜데 뭐 자금 계획 마련이라든지 자기가 이사갈 지역에 대한 있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좀 혼선이 오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제도 일본 수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제가 볼 때는 일단 뭡니까? 세금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대출 부분에 대해서 더 옥죄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금과 대출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또 대책 이후에 이제 풍선 효과는 또 없겠는가? 예를 들면 뭐 9억 이상은 대출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9억 이하 주택으로 또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또 몰리는 이런 효과도 있으니까, 이런 부작용도 있으니까 풍선 효과도 또 생각해 봐야 되고, 아무래도 있죠. 저는 생각할 때 누군가는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있죠. 일괄 규제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 시장은 쉽사리 안정화되기가 쉽지 않고 잡히지도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돈은 풀려 있고 지금 규제를 한다 한들 이것이 쉽게 잡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규제, 가장 대표적인 규제가 제가 볼 때는 전국의 모든 분양하는, 기존에 분양했던 모든 아파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분양하는 아파트, 이 전체를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많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규제를 계속 하든 규제를 하지 않든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이 부동산 규제, 부동산 정책 누군가는 피해 본다, 이런 주제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피해에서 여러분이 좀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하여튼 앞으로 규제를 계속 하든 앞으로 규제를 하지 않든 어떠한 형태든 간에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규제가 22번째 이렇게 되니까 실수요자는 뭡니까? 조바심이 나죠. 지금 사지 않으면 이거 점점 갈수록 사기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영원히 집을 못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조바심이 생기죠. 제가 오늘 오후에 아는 지인이 그 아파트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중개사분과 막 이야기하다가 9월 1일부터 만일 구매하게 되면 잔금을 한 9월달에 준다 하길래 9월달부터는 대책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적용되는데 하니까 중개사분조차도 있죠, 그 대책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중개사분도 잘 모르면 일반인들은 알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모 언론 인터뷰에서 어느 분이 말했죠. 지금 현 장관한테 그동안 있었던 규제에 대해서 문제를 내면 몇 번째 규제에 어떤 게 나왔는지도 본인도 모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담삼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수요자는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실망을 넘어가지고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물론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겠죠. 부동산을 잡고 싶은데 잘 잡히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일괄 규제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경제가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에 완전히 침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규제를 하고, 또 뭡니까? 어느 지역이 부동산이 상승하면 그 지역의 데이터를 보고 또 규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인터뷰하는 걸 보고 쉽게 잡히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분도 부동산업에 한 20년 가까이 하신 분도 하시는 말씀이, 전국적으로 일괄 규제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건 잡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뭡니까? 이 찌라시와 더불어 그러니까 일반 소시민이 인터넷에 올린 글 보면 정부가 집을 잡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하죠. 집값이 많이 올라야지만 이걸 복지를 펴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올라서 좋고, 어떻게 보면 집을 살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은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해주니까 좋고, 어떻게 보면 어중간에 있죠. 중간계층에 끼어있는 이런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이런 형국이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저도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일단 수렴해보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은 좀 조바심이 있죠.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가도 그렇고 특히 땅도 그렇고 보면 조바심이 좀 모든 것을 좀 그릇된 판단과 행동을 하는 가장 어떤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좀 부동산이 저는 폭락도 아니고 폭등도 아닙니다. 사실 좀 인기 있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폭락론자 혹은 폭등론자 해가지고 한 방향을 정해가지고 있죠. 일관되게 폭등한다 아니면 일관되게 폭락한다 이렇게 해야지 인기가 되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좀 그냥 현 상황을 분석하는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국 부동산 정책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무주택자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계획을 못 세우겠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하여튼 모쪼록 집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역세권 위주로 했죠. 해가지고 어디 될지 모르니까 연락을 취해가지고 건매가 나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최종적인 선택은 본인이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어떤 유튜브의 말도 그 어떤 전문가의 말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하루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영상 찌라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